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정말 늙으면 곱게 죽어야 한다는 말을 뼈저리게 느끼고 나서 이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는 평범하다면 평범한 결혼 6년차 직장인 아내입니다. 저희 부부는 원래 아이가 생각이 있긴 했지만 형편이 여유롭지 못해서 아이를 미루고 있었어요. 그러다 몇 년 전 시부모님께서도 손주를 바라는 눈치가 있기도 하셨고 경제적으로 지원까지 해준다고 하셨어요. 저희 시댁은 그냥 평범하게 시댁 근처에 시할머님이 혼자 지내고 계시고 저희 시부모님이 자주 왕래를 하며 지내고 계십니다. 시아버님이 공무원이셔서 혼자 외벌이를 하시며 신랑과 도련님을 키워내셨어요. 혼자 벌어서 다 키워내셨으니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도 아니고요. 그런데 손주가 많이 보고 싶으셨던 건지 저를 따로 불러서 아이를 낳으면 1,0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때 또 1,000만 원을 줄 테니 지금이라도 아이를 낳으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아이를 미루고 있기는 했지만 돈을 준다고 덜컥 낳을 만큼 푼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1,000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기는 하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쓰게 되는 돈에 비하면 그리 큰 것도 아니고요. 정중히 거절하고 저희가 조금 더 벌어서 그때 도움 없이 키우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아버님은 어쩐지 서운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거절을 하고 난 그날 이후부터 시아버님은 저에게 아이를 가지라고 하면서 혼도 내시고 겁도 주시면서 훈계를 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면 며느리 된 도리를 해야지. 애도 안 낳을 거면 결혼은 왜 했니? 요즘 것들은 그저 돈 좀 번다고 유세야. 애기가 있어야 진정한 부부고 그게 행복이지. 엉덩이만 펑퍼짐하게 크면 뭐래 쓰지도 못하는데. 뭐 이런 말들이었어요. 이런 말을 저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신랑에게도 하다 보니 신랑도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에게는 네가 남자 구실을 못하는 거 아니냐? 병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들까지 했고요. 결국 어찌 보면 시댁에게 지쳐서 저희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해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희의 예상으로는 1년 정도 더 있다가 임신을 계획했지만 하도 시댁이 들들 볶아더니 적당히 타협해서 일정을 당기게 되었죠. 사실 막상 임신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서 아이가 잘 안 생기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정말 딱 1달 만에 저희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나니 뱃속에서 조금씩 커가는 아이를 보면서 정말 좋은 부모가 되어줘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모자라지는 않게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출산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자궁문이 조금 덜 열려서 제왕절개로 출산을 했습니다. 제가 제왕절개로 출산을 할 때 시아버님이 하도 반대를 하셔서 결국 곁에 있던 의사 선생님이 화를 내고 나서야 수술 동의를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제 건강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롯이 손주만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그러한 모습에 많이 실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출산을 하고 나서 아이를 키우는데 시아버님은 늘 조금은 특이한 선물을 많이 사오셨어요. 분명 여자아이인데 선물은 늘 남자 아기들이 갖고 놀 것 같은 공룡이나 로봇 같은 장난감을 사오셨고 옷도 항상 파란색만 사오셨습니다. 여자아이라고 분홍색 옷만 입고 파란 옷을 안 입힌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매번 사오는 옷이 파란색이고 남자 아기들 물건이니 그게 좀 마음에 걸렸어요. 저한테 아들 못 낳은 걸 타박이라도 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저희 딸아이는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 특히 시아버님이 딸아이를 참 좋아했는데 틈만 나면 딸아이를 시댁에서 자고 가라고 했습니다. 마침 유치원 방학 기간이라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며칠 뒤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아이의 머리가 남자아이처럼 커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애 머리카락을 왜 이렇게 잘라뒀냐고 난리를 쳤더니 더워 보여서 아버님이 이발소에서 가서 커트를 했대요. 그리고 애 옷도 무슨 이상한 옷을 입혀뒀더라고요. 아이는 다행히 뭣도 모르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집에 와서 딸 목욕을 시키고 있는데 팔에 오색실 매듭 팔찌가 있었습니다. 딸, 이거 뭐야? 이거 큰할머니가 줬어. 큰할머니는 증조할머님이신데 아마 시댁에 있는 동안 증조할머니한테도 같이 다녀왔었나 봐요. 오색실이 예쁘기도 하고 아이도 좋아하길래 그대로 두고 그 일을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뒤부터 아이가 늘 기운이 없었어요. 좋아하는 간식을 해줘도 그때 잠시뿐이고 먹고 나면 늘 자고 있거나 말없이 멀뚱멀뚱 누워있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도 데려가 봤는데 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명절이라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제가 음식 준비를 할 동안 딸아이는 아빠와 함께 동네를 다니고 있었고요. 그렇게 제사까지 마치고 시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거리가 멀다면 안 갈 텐데 거리가 워낙 가깝다 보니 시댁에 갈 일이 있으면 거의 두세 번에 한 번꼴로 시할머니 댁에도 인사를 드리거든요. 시할머니는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늘 거의 누워서 지내시는데 저희가 간 그날은 제가 보기에도 눈에 띄게 안색이 좋았습니다. 신랑과 돌아오는 길에 시할머님 요즘 컨디션이 좋은가 보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랑 저희 딸이랑 우정팔찌라도 나눠서 낀 줄 알았다고요.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할머니와 저희 아이가 낀 오색 팔찌가 비슷한 것 같기는 했어요. 그날 저녁 아이를 씻기면서 이제 제법 때가 탄 그 팔찌를 빼서 버리려고 했는데 딸아이가 엄청 크게 울면서 안 된대요. 놀란 신랑까지 달려왔고 할머니랑 안 빼기로 한 거라고 울고불고 결국 아기가 눈이 벌게져서는 저희가 포기하고 재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서 하는 가게를 갔는데 저희 엄마가 아이 얼굴을 보고는 보약이라도 지어서 먹여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가 쓴 걸 안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며 있었는데 문이 열리고 어떤 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엄마네 가게에 자주 오던 단골이라고 들었는데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저희 딸의 손목을 낚아채더니 애를 잡으려고 환장을 했냐며 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무슨 말인가 싶어서 인상이 찌푸려졌고 저에게 다른 하나는 어디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할머니가 딸에게 나눠서 끼자고 준 팔찌라고 말했더니 박장대소를 하다가 표정이 싹 굳어서는 그 양반 죽을 거면 곱게 죽지 허튼 수작을 부린다며 이야기를 했고 그 자리에서 팔찌를 잘라서는 무슨 부적 같은 데 싸서 주머니에 넣으셨습니다. 당신 딸 잡을 뻔한 거야. 네? 이거는 본디 한 쌍이고 강한 사람의 기가 약한 사람에게 가게 만들어진 거야. 아, 누군지 몰라도 아주 고약하네. 이런 어린애한테. 감사합니다. 괜찮아. 나 여기 단골이야. 이거는 내가 집에 가서 잘 태워줄 테니 걱정 말고 그 집안 조심해야겠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는 태연하게 앉으셨고 저희 어머니에게 공짜는 없으니 이것 처리해준 대신 밥 한 그릇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메뉴에 있는 음식들을 거의 다 해서 크게 한 상 가져다 주셨고 그분은 저에게 명함을 주시면서 혹시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날 이후 아이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웃기도 하고 원래 제가 알던 활기찬 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 시아버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당장 애를 데리고 집으로 오라고요.
신랑과 함께 집으로 들어서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딸을 낚아채듯이 잡아서는 손목을 확인하더라고요. 그 순간 그 점쟁이의 말이 빈말이 아니란 걸 알았고 시아버님은 어색하게 웃으며 딸아이와 할머님 댁에 가려고 했습니다. 신랑은 그런 시아버지를 막아서고 딸아이를 안아 들었어요. 아버지, 지금 어디 가세요? 오랜만에 왔으니 할머니한테 인사라도 하려고 하지. 저 급할지 알아요. 그만두세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애도 괜찮을 거고. 싫습니다. 너 부모가 아픈 게 어떤지 아니? 우리가 저렇게 아프다고 생각해봐. 뭐라도 안 할 수 있는지. 그래도 이건 순리에 안 맞아요. 그만두세요. 신랑이 막아서자 시아버지는 막무가내로 저희 딸의 팔을 잡아 끌었고 딸아이는 아프다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님은 거의 눈이 돌아갔고 저희는 그런 시아버님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시할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갔더니 시아버님은 저희가 죽인 거라며 오지 말라고 소리를 쳤고 그대로 시댁과의 인연도 끝이 났어요. 미신 같은 걸 그리 잘 믿는 편은 아니지만 팔찌가 끊어지고 난 이후 시할머님이 바로 돌아가신 것을 보면 꼭 그런 게 없는 것 같지도 않고 어쩌면 저희 딸의 기가 그동안 할머님을 살리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서 오싹하기까지 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